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유통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좀 안정세, 바닥권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이 많은 업종에 기대를 넣어야 될 텐데 호재하면 단연 리오프닝 탈마스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리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유통 화장품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마스크 정말 마스크 안 쓰는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더라도 일상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오프닝 때 보고서 중에 하나 인용해서 지난 2년 동안 그 거리두기와 관련된 규제가 네. 45번 이상이 네,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거리두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인수위에서도 탈마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올 네.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먼저 우려 요인부터 좀 짚어보면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유가라든지 여러 곳곳의 상품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유통 그리고 화장품도 네. 원재료 단에서의 비용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세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영향은 없는지 네. 아니면 가격을 전가할 만큼의 경쟁력은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오히려 좋은 업태는 편의점이 편의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주정부터 해서 심지어 병 뚜껑 그리고 페트병 거기다가 뭐 팜유까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때문에 지금 편의점 내에 주류 그리고 음료 그리고 과자, 아이스크림 등 날씨가 좋을 때 잘 팔리고 또 수익성이 좋은 상품들 위주로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오프닝을 지금 앞두고 있는 만큼 특히나 2분기, 3분기는 편의점 업종의 최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야외 활동이 많아졌을 때 잘 팔리는 상품들이 올라오면서 편의점 업체들의 수익성에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P하고 Q, 그러니까 프라이스하고 퀀터티로 봤을 때 일단은 당연히 야외 활동이 증가하니까 나들이 수요도 늘어날 테고 또 마스크 벗으시고 야외에서 노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유동 인구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프라이스로 봤을 때에도 지금 편의점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딱 또 따뜻해지고 있어서 네. 물론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따뜻해진다라는 거는 뭔가 야외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실적으로도 우리가 반영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지금 1년 정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푹 네. 빠지고 올랐다가 네, 빠지고 네. 이런 과정이 물론 네, 맞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다면 이 빠졌을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 굉장히 막연하게 있었고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4차 대학산처럼 7월 달 이슈도 있었고 또 4분기 때 약간 좋아지려고 했었더니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있었고 했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작년 내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지는 못했던 모습입니다. 네. 3개 종목 빼고는 다들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감을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업태가 백화점하고 편의점인데 지금 1월달, 2월달 상황은 이제 패션 쪽이 회복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웠던 게 1월달 영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좀 좋게 보는 포인트는 백화점의 주 소비층이 MZ 세대도 바뀌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에 지하 2층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임원분들이 아예 모르는 브랜드로 다 채워라라는 특명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과거에 뭐 내셔널 브랜드나 뭐 전통적인 브랜드를 벗어나서 이제는 브랜드 MD 개편을 많이 단행을 했고요. 이런 점포 혁신이 MZ들로 하여금 이제 백화점 점포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작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지금 흐름은 저희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3분기가 최성수기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강수량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실적 개선폭이 그렇게 크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3분기는 7월 말에 아무래도 4차 대학산이 있었다 보니까 유동인구 감소하면서 수혜를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리오프닝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항공, 뭐 여행, 그죠. 뭐 레저, 엔터테인먼트, 네. 카지노도 있고 네,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병원, 뭐 제약 이런 것까지 다 리오프닝으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 중에서도 그래도 유통 화장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짚어보면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장점은 아무래도 유동인구 회복과 궤를 그냥 바로 같이 하는 업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고 해외여행이 재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새로 옷을 사 입으셔야 되는 상황일 테고 그렇죠. 더불어서 지금 가계 흑자율도 그렇고 저축률도 그렇고 뭐 돈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소비 여력이 좀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게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편의점 입장에서는 좀 밸류션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BGF 리테일이 저희 실적 추정으로 봤을 때 16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또 밸류션 부담이 없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쪽에 워낙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BGF 리테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밸류션이 약간은 좀 치고 올라가기에 좀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BGF 16배면은 원래 히스토리는 얼마 정도 받았죠? 사실 일본 한창 엄청 확장했을 때 거의 25배에서 30배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정도까지도 일단은 뭐 정당화가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점포 확장에 대해서 과거 대비는 약간은 둔화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업종 내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밸류에이션 아까 BGF 같은 경우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의 평가가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이 붙으면 전체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연기가 되긴 했는데 이제 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컬리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보면 그래도 이 분위기는 좀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컬리 상장이 원래는 상반기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2분기 중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럼 그 상반기 아니고 2분기 중이면 6월까지는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부터 해서 뭐 증권 신고서 내고 등등 최소 4개월 정도 이제 걸리다 보니 2월 말에는 예비 심사 청구를 했었어야지 가능한데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직 2월 28일까지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 상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예측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래액이 한 3.3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컬리 같은 경우 직매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거래액의 98%, 99%다 매출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프리-IPO 때 받았던 마지막 밸류가 4조 원이었었기 때문에 이 상장은 최소 6조 원은 그래도 타겟을 하고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매출액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PSR이 거의 2.2배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쿠팡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뭐 1.8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아마존이 확장했던 시기의 밸류션을 보면은 사실 2.2배가 그렇게 좀 쉬운 숫자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컬리로 하여금 약간 GMV를 많이 확장을 하려는 전략을 올해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식품 쪽에 좀 박차를 많이 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사에 나긴 했습니다만은 뭐 해외 숙박 상품 같은 것도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도 늘리면서 기존의 프리미엄 식품 쪽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이제 객단가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 자체는 올해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내식 수요보다는 외식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쇼핑 업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올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20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전년 대비 14.5%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상장을 하는 시기가 딜레이된 거는 맞지만 만약에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하반기에 물가가 조금은 잡히고 경기도 이제 약간 바텀아웃해서 올라가는 시기라는 걸 보면 결국 매출이 많이 지금 기저효과든 그동안에 원래의 매출을 하던 업종들이 다 리오프닝이 나오다 보면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더 이렇게 매집
해야 되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것 네. 중에 유통 화장품에 이제 탑픽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종목들은 이렇게 외부에서 흔들 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런 걸 좀 사고 가면서 하반기를 네. 기대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가 탑픽은 현대백화점과 BGF 리테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크게 사업 부분이 이제 백화점 부분이랑 면세점 부분인데, 백화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류 쪽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백화점 소비가 많이 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명품 쪽이 많이 견인을 했고요, 매출액을.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정상 수요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의 신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본격화하면은 이제 의류 소비도 같이 올라올 거라 보고 있어서 마진에 유리한 부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올해 흑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후발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따리상들한테 꽤 많은 알선수를 지급을 하면서 지금 무역점 면세점으로 집계를 해왔었는데 예. 근데 이번 7월부터 MD 개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 그리고 따입고 그러니까 보따리상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집계가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일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정치로는 지금 PE가 6.8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션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두 업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순수 편의점이라는 점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PQ 둘 다 올라가는 부분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 작년에 BGF 리테일이 차별화 상품 전략으로 굉장히 성공을 맛봤던 업체인 만큼 올해도 그런 전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쪼록 저희 업종에서 컬리 같은 업체들이 상장을 잘 해야지 그 뒤에 또 올라오는 쓱닷컴이나 오아시스 마켓이나 이런 업체들의 밸류션도 약간은 싸다 비싸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네,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올해 이제 봤던 게 이 온라인 그로서리 업체들, 온라인으로 식료품 파는 업체들이 올해 내내 좀 메인 테마가 될 것으로 봤었었는데 일단은 좀 상장 지연도 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리오프닝이 좀 더 빨리 다가온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더 빨리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좀 관심들은 그쪽에 많이 쏠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쓱닷컴 얘기하셔갖고 이마트가 좀 궁금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마트가 워낙 좀 많이 저평가돼 있었던 부분도 네. 있었고 네네.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계속 좀 약간 작년에 LG 엔솔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쓱닷컴 얘기하면서 더 디밸류에이션 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쓱닷컴을 놓고 봤을 때 이마트를 사느냐, 쓱닷컴을 사느냐, 요거 두 개의 관점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3천억 중반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 5천억 원 거래했을 때 이제 본업 가치로 보면 영업 가치가 이제 에비타가 이제 8천억 중반에 5.5배 정도 적용하시면은 본업 가치만 지금 한 4조가 좀 넘는 상황인데 시총이 거의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사실 쓱닷컴이 10조 밸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극단적으로 뭐 1조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마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치가 붙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부가되니까. 예. 지금은 거의 본업 가치 또 반영을 못 하고 예.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관심 자체가 좀 외부 활동, 야외 활동, 뭐 외식 이런 것들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난 2년간 뭐 내식 수요 증가 그리고 뭐 혼술이나 혼밥이나 이런 것들 늘면서 좀 같이 좋았었던 업태는 조금은 좀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또 아시는 대로 2분기가 재산세가 이제 보통 유통업체들이 납부하는 시기여서 어닝이 가장 얇은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상반기에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통화장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